안녕하십니까, 테스트신 김태입니다. 오늘은 제 네이버 TV를 구독해 주신 학생에게서 메일을 받아서 그 질문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메일 내용이 이렇게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의대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. 작년에 탭스 시험을 3번 봤는데 둘 다 830점대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의대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이제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정도쯤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가지고 이 학생이 830점이면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 있는 학사를 편입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900점부터 과산점이 되고 그 전 점수하고는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900점을 넘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연대라던가 고대라던가 이런 데 학사 편입을 하실 때도 물론 높은 점수는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900을 못 넘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너무 이게 800점 막 이거에 너무 목숨을 걸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. 합격하신 학생들이 대체로 한 860 정도를 받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 조금만 더 올리셔도 이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왕 공부하시려면 9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안 되실 것 같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기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느낌이 공부를 해도 계속 비슷하다고 느낍니다. 2달 정도 공부했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How to Taps 800이랑 해커스 노랭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방향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교재 선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How to Taps 800 같은 경우의 교재는 좀 오래된 교재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실제 기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편집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약간 600과 800을 했을 때 쉬운 문제는 600으로 몰고 어려운 문제는 800으로 몰아는 약간 그런 식으로 편집된 교재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조금 이제 좋은 교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대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문제들이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대 탭스 관리위원회에 나온 문제들처럼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, 진짜 어려운 문제들과 쉬운 문제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, 그래서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, 하우스 탭스처럼 좀 오래된 교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좋은 교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해커스 노랭이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은 정말 그 단어장만 생각한다면 해커스 노랭이 정말 좋은 단어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단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사실은 점수를 좀 보면 보케버리가 79점이고 78점이 나오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케 점수만 놓고 보자면 900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거나 800점대 후반 점수가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지금 보케 공부가 지금 부족해서 이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LC와 RC 점수가 380점대가 아닌 370점대도 아니니까 300점 후반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보케 점수가 딱히 낮아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특히 이 학생은 이제 보케 공부를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LC와 RC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LC와 RC 공부를 어떻게 이 학생은 해야 되는가? 그래서 이 학생의 이렇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한테 이렇게 성적표를 직접 보내주시고 이렇게 상세 점수를 보내주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세히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에서는 RC 파트 3에서 2문제를 틀린 게 굉장히 컸습니다.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파트 1 부분에 대해서 77%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4문제 정도? 좀 여기서 다 몰려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트 1은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은 파트 1이 부족해 보여요.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도 파트 1이 80% 초반대, 이 시험에서는 77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그냥 파트 1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보면 RC 같은 경우는 RC 파트 2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LC 파트 4도 94%, 96%는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논리력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상태로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RC 파트 2와 그 다음에 LC 파트 4를 거의 다 양쪽의 시험을 거쳐서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대신 이제 LC는 어디서 틀리느냐 보면 LC 파트 3가 70%대가 양쪽에서 70%대예요. 그럼 이 학생은 LC 파트 3와 그다음 RC 파트 1을 잘 못하는 케이스죠.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이제 LC 파트 3와 RC 파트 1만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시간 재보고 계속 그 파트만 열심히 공부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지금처럼 뭔가
현재 이렇게 같은 데에 머물고 있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탭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른 파트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C 파트 3와 RC 파트 1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다른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저와 이렇게 상담받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메일을 통해 성적표를 이렇게 직접 보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담해 드리기 훨씬 편하니까요.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적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죠.